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의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학 결정, 학과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AP 성적과 IB 파이널 성적들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7월 8일 정도의 최종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종적 원서를 어떻게 쓸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의학개월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특히 의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준비 정도가 충실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더군다나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구간 자체가 넓지 않고 또 충원율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원서를 써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대 원서 쓰는 학생들은 절박하고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3년 특례 전형은 2025학년도의 변경사항이 가천대학교 모집인원이 1명이어서 모집인원이 최대 3명으로 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모집인원이 2명에서 최대 5명으로 늘었다는 점,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마찬가지로 모집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정말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특례 전형의 의대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명, 2명, 3명이 늘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입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2026학년도로 가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대구 카톨릭 대학교가 3년,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건양대학교도 3년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앞으로 쭉 계속해서 건양대학교, 대구 카톨릭대학교가 의대 선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일단 2026학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지만 그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재선발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3년 특례 전형의 의대의 전형은 딱 구분지면 둘로 구분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갈래? 아니면 지필고사로 대학을 갈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 서류평가 전형은 그만큼의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표준학력 지표의 다양성과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서류 면접인 거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편이 아니고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가 충실하지 못했고 또 교과, 비교과 활동의 다양성이 떨어지면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1년, 2년, 3년 횟수가 되었다면 당연히 지필고사 전형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필고사 대학은 대구 카톨릭 대학교, 아주대, 인하대, 건양대학교가 지필고사 대학인데 많은 학생들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을 선호하죠. 더군다나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면서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지원이 그만큼 수월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대구 카톨릭대, 아주대, 인하대, 건양대학교는 예전에 비해서 경쟁력이 하락하거나 경쟁률이 하락하거나 경쟁률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의 합격 컷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필고사 전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을지대, 카톨릭 관동대, 순천향대학교, 동국대학교, YG. 대신 동국대학교 YG는 한의예과와 의예과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의 벽이 높아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글로커와 한림대학교 두 개 대학은 MMI 면접을 진행하죠. 물론 한림대학교는 100% MMI 인적성 면접이지만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MMI 면접 수업과 지성 면접을 병행하는 그런 대학으로 보실 수가 있고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생명과학 화학의 지필고사 시험 이후의 면접고사를 보고요. 대신 대구 카톨릭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2명이지만 그 2명이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의
통합 선발입니다. 그만큼 모집 인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고요.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 플러스 심층 면접인데, 공인어학 성적이라는 것은 필수 제출 서류이긴 하지만 공인어학 성적만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학들이 이렇게 전형이 다양한 이유는 뭘까?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의 전형을 꾀하는 이유는 결국은 많은 학생들의 원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성적이 좋으면 돼 라는 대학이 있고, 야, 성적 조금 부족해도 있잖아, 면접을 잘하면 우리는 붙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 거고, 야, 너 면접 못 봐도 돼, 너 영어 성적 좋지, 영어 성적 좋으면 우리 뽑아줄게 라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대학들의 전형 방식들은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12년 특례 전형은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고, 또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전교육과정 해외 입사에서는 서울대학교가 당연히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고, 서울대학교는 화상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요.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미대, 건양대, 을지대, 가톨릭 관동대학교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대를 선발하고 있는 대학에 해당되고요. 또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죠. 3년 특례에서는 선발하지 않지만 12년 특례에서 선발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순천향대 의예과가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점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이 크게 늘어난 학교가 어디냐? 그럼 바로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가톨릭 관동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그럼 과연 12년 특례는 모집 인원이 느나? 보시면 12년 특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져 있는 학교, 중앙대학교는 한 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3년 특례 모집 인원이 는다 하더라도 12년 특례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한 없이 또는 약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3년 특례 정원이 늘면 12년 특례 전형의 전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가천대학교나 건국대 글로컬의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해당성이 없고,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학교들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3년 특례뿐만 아니라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지필고사를 보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을 하는데, 3년과 12년 특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12년 특례는 지필고사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원서를 못 쓰죠. 경쟁률이 낮죠. 그만큼 입결이 낮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만 준비해도 3년 특례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만큼 지필고사의 경쟁률이 낮다는 점을 우리가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결국 3년 특례 전형은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일부는 지필고사 경쟁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12년 특례 전형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6학년도에 달라지는 점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3년과 12년 특례 의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건양대학교도 3년과 12년 특례 의대 선발하지 않고요. 건국대 글로컬은 1단계 배수를 조정하죠. 5배수에서 4배수.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도 5배수에서 4배수. 가천대학교도 10배수에서 7배수 정도로 1단계 배수를 줄이게 되고, 연세대학교는 내년부터는 면접의 반영 비율을 40에서 30%로 줄이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1단계 배수를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1단계 서류평가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하면 그만큼 배수가 적어졌을 때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1단계 배수를 줄이는 이유는 대학에서 볼 때는 1단계 배수를 크게 두지 않아도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를 조정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서류평가 방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과연 내가 의대를 합격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얼마만큼의 지표를 갖춰야 의대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서류평가에서 평가의 항목은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역량,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이고 대학들마다 약간의 비중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학업 역량의 약 40%, 진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30%를 반영하지만 사실상 공동체 역량이라는 건 별 의미 없고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서류평가에서 첫 번째 중요한 파트는 바로 뭐냐면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과 그 다음에 우수성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해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전체적인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의 유형은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사 과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의 역량과 학업적 배경도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의 내신 성적을 자사고 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죠. 자, 일반고 학생이 내신 성적이 2.5야. 자사고 내신 성적 2.5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의 성적이 2.5다? 그럼 일반고의 성적은 1.3 정도는 되어야 서로 균일하게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고교 간의 등급이라는 건데 고교 간의 등급제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폐지가 되어졌다. 또는 고교 간의 서열화가 완화가 되어졌다라고 말하지만 국내 입시에서는 여전히 어쩔 수 없이 학교 간의 유형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의 입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재학했었던 고등학교가 IB 디플로마의 IB 인터내셔널 스쿨이냐, 두 번째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게 13학년제의 A레벨 학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다닌 고등학교에 AP 과정이 있느냐, 네 번째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로컬이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고 이 네 가지 구분이 결국은 학교의 우수성, 학업적 배경의 우수성이 고려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여러 유형의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균일하게 성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표준화 학력지표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표준화 학력지표. 특히 의대를 가려고 한다면 표준화 학력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야,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4.0 GPA 중에 4.0이야. 나는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우리 반에 20명이 있는데 난 1등을 했어. 아주 우수한 성적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낼만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우리 반에서 1등 했다. 우리 학교에서 내가 4.0의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당 학교, 해당 학년에 제한되어져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 성적이 다른 나라, 다른 고등학교 유형과 학생과 직접적 비교를 통해서 우수성을 인정을 받기 어렵죠.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2년 특례든 3년 특례든 의학계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특히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표준학력 지표라는 게 정말 필수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지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는 IB 성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A레벨 성적이 될 거고, 세 번째는 SAT 성적이 과연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할 거고, 또 AP가 몇 점을 맞았고 몇 개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의 선택이 전공과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거고, 거기에다 더 나가게 되면 당연히 공인어학 성적은 필수죠. 더군다나 의학 계열에서는 영어라는 게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영어 잘한다가 아니라 영어 능력이 결국은 내가 대학에 가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기초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토플 성적이 몇 점이냐?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토플뿐만 아니라 JLPT나 HSK 같은 공인어학 성적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특히 12년 특례 전형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6급을 맞아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언어 소통 능력이 중요하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은 무엇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토픽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이수했었던 교과목이 전공과 얼마나 관련성 있는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IB 학교인 경우에는 IB에서 HA를 선택한 과목이 과연 전공과 관련성 있는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 이런 부분 중요하고, 또 전공과 관련하여 선택한 과목들이 과연 우수한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AP 과목을 선택해서 10개를 5점을 만점을 맞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학업 역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역량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은 우리가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고 하는 비교과 활동표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리더십, 학술 활동이에요.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어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왜 이렇게 감소가 되어졌냐? 국내 입시가 예전에는 비교과 활동, 교회 활동들을 크게 장려하던 시기가 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 초기에는 단지 공부만 하는 인재가 아니라 활동성이 있고 창의적인 인재를 뽑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우수성이라든가 리더십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우수성만으로도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국내 입시는 대부분 다 성적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요. 성적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국내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이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상경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학교마다 수상을 부풀려. 이러다 보니까 수상경력을 없앴어요. 그리고 수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올랐고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수상과 교과 성적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수상을 폐지해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 봉사활동도 너무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성이 많죠. 실제 봉사활동을 해외에서 100시간을 했어. 그럼 100시간 한 걸 어떻게 입증할 거야? 그렇죠. 물론 그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워낙 부풀림이 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내 입시에서도 봉사활동이 교회 봉사는 금지가 됩니다. 그렇죠.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교내 봉사활동으로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리더십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술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소논문이 금지가 됐거든요. 기재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과학탐구 보고서 같은 형태로 해서 기재가 되어지긴 하지만 실제 학생이 탐구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무슨 내용을 썼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다가 수상 경력 적어. 물론 적지 않는 것보다 적는 게 중요하고 잘 적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기재하는 내용이 영향력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바로 뭐다? 결국은 뭐냐면 지표예요. 지표. 학업적 역량과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수상 경력 중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상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좋아지고 이런 상이 아니라 공부 외에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거. 그렇죠? 학교 공부 외에 별도의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수상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40%, 30%, 30%라 하더라도 이건 표면적인 거. 실제로는 학업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이상을 학업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의대에 원서를 쓰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갖춰야 될까라고 말씀을 물어보면 첫 번째는 IB 디플로마의 경우에는 아무리 안 돼도 43점 이상은 되어야 합격선이 있다. 자, 어떤 학생이 어느 대학교를 1단계를 40점으로 붙었어. 1단계는 통과될 수 있어요. 5배수나 10배수나 이런 배수들은 실제 의대를 원서를 쓰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의대를 원서를 쓰니까 있잖아. 실제 의대 붙을 수 있는 학생들만 원서를 쓸 거야. 나보다 우수한 학생이거나 나와 비슷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특례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의 원서 지원은 허수 지원이 많아요. 그렇죠? 떨어질 것 알면서. 떨어질 줄 알면서 그냥 원서를 쓰거나 한번 써보고 싶고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 원서를 쓰거나 그렇죠. 실제 합격선과는 거리가 멀지만 원서를 쓰는 허수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특례 전형 의예과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단계의 경쟁률이 20대 1이야. 그런데 대학이 1단계가 5배수야. 그럼 4대 1이잖아요. 4대 1. 하지만 실제로 그 4대 1 중에서 약 절반은 허수다. 그럼 결국은 1단계 경쟁률이 2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1단계를 통과하면 합격이야? 아니죠. 1단계를 통과하면 정말 제일 중요한 거. 1단계를 통과됐다라는 얘기는 그 통과된 5배수나 4배수나 3배수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 게임은 바로 2단계 최종 합격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점을 맞는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의대는 IB 45점을 맞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은 대부분 아무리 안 돼도 44나 45점은 돼야 되고 단 43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기타 요소들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SAT 성적이 좋거나 AP 성적이 좋거나 학교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거나 다양한 활동들이 인정이 되면 예외적으로 합격할 수도 있다. 또 면접의 장점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A레벨은 당연히 A 이상일 거고요. 4.3의 점수라고 한다면 거의 4.3 중에서 4.2 이상은 되어야만 합격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IB 같은 경우도 신뢰도가 되게 높은 학력의 지표이지만 2024, 2022, 2021, 2020년도를 보면 40점에서 45점 사이의 학생의 분포도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서 보면 40점에서 45점까지의 분포가 약 27.16%였었는데 2023년도로 가면서 8.55% 다시 말하면 코로나를 겪고 끝나면서 점차적으로 40점에서 45점까지의 구간 점수의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2022년도에 43점, 44점, 45점보다는 당연히 2024학년도에 내가 43, 44, 45를 맞는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SAT나 AC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될까? SAT는 아무리 안 돼도 155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550으로 누가 붙었는데, 물론 붙을 수 있어요. 왜? 1550 SAT 점수로만 붙는 게 아니라 의대 이 전형은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정성평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불이 결정이 나는 전형이다 보니까 다른 하나의 지표가 약하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지표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최종적 합격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SAT 점수는 기본적으로 한 1550점 이상은 되어야 하고 대부분 합격 지점이 되려고 한다면 1570 이상의 점수는 되어야만 합격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ACT는 일반적으로 거의 36점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AP는 과연 어떻게 될까? AP는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AP 학교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AP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 8개나 10개 과목 정도를 응시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최소한 아무리 안 돼도 5개 이상의 만점이 나와야 되고 그 5개 이상의 만점이 의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과목들. 다시 말하면 잉글리시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올로지나 캘큘러스 BC 같은 경우나 케미스트리나 이런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엮으면서 기본적으로 5개 정도 과목들이 만점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직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도 되고요. 선택하지 않아도 관련성은 없습니다. 어차피 의대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P도 적어도 한 AP 학교라고 한다면 5개 이상의 만점. AP 학교가 아닌 상태에서 AP를 했다면 적어도 3개나 4개 이상의 만점은 나와야겠죠. 자, 공인어학 성적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다른 과보다도 사실 의대가 공인어학 성적이 매우 중요해요.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하고 토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한 114점 정도 이상은 있어야만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성적이 뭐 100점이다, 110점이다 이러면 못 내는 건 아니지만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겠죠. 특히 이제 공인어학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학교들이 있죠. 가톨릭 대학교도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 제출을 해야 돼. 대구 가톨릭 대학교 같은 학교나 가톨릭 관동대학교나 을지대 같은 학교들의 원서를 쓴다면 적어도 토플 성적이 113, 4점 이상은 있어야만 원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얘기가 길지만 다음으로는 대학별로 키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평가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연세대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예요. 자, 이게 대학은 3개이지만 이걸 3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3개라고 볼 수가 없냐면 첫 번째, 모집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2명, 3명, 2명 밖에 되니까 전체 합쳐봤자 7명 밖에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시 원서 접수, 특례 원서 접수가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의 학생들,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최상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어디를 쓸 거냐면 12년 특례는 서울대를 포함하여 서울대학교,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를 반드시 쓸 거예요. 그렇죠? 최상위 학생들은. 3년 특례 최상위 학생들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를 반드시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3개의 대학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한 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룹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학들은 실제로 충원율이 크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원서를 2명, 3명, 2명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가 1등, 가톨릭대학교가 2등, 성균관대학교가 3등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등까지가 1등과 2등이 연세대에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4, 5등이 가톨릭대학교 붙을 거고 그 다음에 7, 8등이 6등과 7등이 성균관대학교 붙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6등을 하면 성균관대를 붙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들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다시 말하면 정시처럼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삭발하는 경우예요.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하지만 이 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들의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표가 우수한 학생이 실제로는 나보다 지표가 우수한 학생이 연세대학교에 떨어지고 지표가 낮은 내가 연세대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수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딱딱딱딱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내가 7등이면 나는 붙을 수가 있어.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연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관동대학교는 마치 하나의 대학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 충원율을 기대하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되고 내가 원서를 쓴다면 그만큼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뭘 갖춰야 돼? 지표를 갖추고 있어야 돼. 지표를. 그 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연세대학교의 특징을 보면 연세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죠.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 성균관대는 배수가 5배수이기 때문에 배수가 크다는 얘기는 일단 서류평가에 약간 불리한 점이 있다. 내가 약간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수가 높은 쪽으로 원서를 갈 수밖에 없고 배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5명 중에 1명이 붙는 꼴이니까. 이거는 3명 중에 1명이 붙는 꼴이고요. 면접일자는 보시는 것처럼 가톨릭대학교가 8월 18일, 성균관대학교가 8월 23일, 연세대학교가 8월 31일이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특징은 표준학력 지표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공인어학 성적이나 표준학력 지표만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의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의 형평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SAT 성적, IB 성적, 공인어학 성적을 인정을 해주면 예전처럼 돼요. 예전처럼. 어떻게 되냐면 SAT 학원이 대치동에 쫙 깔리겠죠. SAT 학원이.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교육비의 조장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거는 연세대학교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적도 다 반영해 줄게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 고등학교에 취득한 성적 중심으로 선발한다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올해 이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달라졌죠. 첫 번째는 표준화 학력 지표와 어학 성적에 대한 목록표는 목록이 10개 항목의 목록이 있어요. 별도로 빼요. 예전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다가 표준 학력 지표도 쫙 넣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비교과 활동도 같이 넣었어요. 연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연세대학교는 표준화 학력 자료와 어학 목록을 별도로 연번 10개로 따로 빼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비교과 활동 확인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교과 활동은 연번을 5개까지, 봉사활동은 연번에 6개까지 해서 하고 증빙서를 제출 없이 학교장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예전에 비해서 비교과 활동 확인서에 작성해서 내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지표, 학력 지표 중심의 선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톨릭 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번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15개의 항목의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성균관 대학교는 어학 능력의 5개 항목, 표준화 학력의 5개 항목, 기타 활동의 5개 항목의 50자의 글자 수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연세대학교는 2024년도에 경쟁률이 약 15대 1, 그 다음에 가톨릭 대학교가 16대 1, 성균관대학교가 20.5대 1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성균관대가 경쟁률이 가장 높아요. 하지만 이 세 개의 대학은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대학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결국은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그것에 반드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학교를 볼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명이죠. 중앙대학교 2명, 가천대학교가 1명에서 3명으로 몰렸기 때문에 세 개 대학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다르죠. 자, 원서 지원이 가장 많이 몰리는 대학은 어딜까? 대학 첫 번째, 성적 지표, 다시 말하면 서류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학생들이 주로 원서를 쓰는 대학은 고려대. 두 번째,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면접이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면접에 자신이 있어. 면접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 나는 면접을 통해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는 데가 중앙대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접에 대한 부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긴 하는데 표준학력 지표 같은 게 안 들어간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말하면 1단계 배수의 장점을 노리시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바로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학교는 특징이 달라요. 고려대는 상위권 대학과 바로 연결이 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의대가 국내 입시로 볼 때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다음에 울산대 다음에 고려대이긴 하지만 고려대와 울산대 간에는 병원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메이저 5 안으로 들어가긴 어렵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년 특례나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대 선발 인원이 적고 의대가 적다 보니까 사실상 학생들이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를 가나로 묶죠.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를 같이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딱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끊어지고
중앙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면접의 강점,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원서를 쓰는 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10배수라는 거를 고려하고 원서를 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면접의 일정을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8월 14일, 중앙대학교가 8월 15일, 가천대학교가 7월 23일에서 24일에 해당이 되고, 올해 가장 큰 특징은 가천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요. 이렇게 모집 인원이 늘면 애들이 원서 지원을 많이 할까 안 할까? 당연히 모집 인원이 늘면 몰리죠. 모집 인원이 늘면 몰려요. 이거는 특례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서 마찬가지죠. 신설 전형이다,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럼 학생들이 몰려요.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높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30대 1이었다, 1명 모집이었다, 30명. 올해 30대 1이었다, 3명 모집이면 90명이에요. 그렇죠? 많이 몰리죠.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면서 경쟁률이 높아졌었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린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허수 지원이. 경쟁률이 높지만 실제로는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가천대에 합격할 수 있을 만큼의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1명 뽑고 경쟁률 30대 1보다 3명을 뽑고 경쟁률 30대 1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허수 지원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의대 원서 쓰는 애들은 나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실제 합격할 가능성들, 높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원서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3년이나 12년 특례 원서 쓰는 학생들이 국내 수시에 원서를 쓰는 국내 학생들보다 입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누가 선배가 어디 붙었대, 누가 어떻게 됐대, 잘하면 될 수 있대, 이러면 원서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쓴 결과를 보다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었지? 의아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시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판단으로 원서를 쓰는 허수 지원이 꽤나 많다는 점을 꼭 알아둬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원서를 쓰는 대학의 경쟁률이 20대 1이야. 1단계 배수 5배수야. 그럼 1단계에서 4대 1이지만 실제 그 중에 절반은 허수. 그럼 2대 1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천대학교도 30명을 뽑는데 실제 경쟁률이 30대 1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동 증빙 자료에는 10개의 항목이 되어져 있고요.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중앙대학교는 10개의 항목에 글자 수 50개,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10개의 항목에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1명 모집의 경쟁률이 23대 1이에요. 사실상 고려대와 중앙대는 선이 나누어지는 지점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고, 중앙대학교는 21대 1, 16.5대 1에서 25대 1. 전체적으로 의대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중앙대학교 면접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거고요. 가천대학교는 31대 1. 경쟁률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1명 모집에 30대 1이니까 3명 모집에 30대 1이면 결국 90명이나 100명 정도 원서 쓰겠죠. 그 정도까지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원이 늘고 경쟁률이 높아진다? 허수 지원이 많이 몰린다. 허수 지원이.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3명만 보면 돼요. 90명이 지원했다, 30대 1이다를 보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1명이었는데 3명이 됐대. 이걸 생각하셔야 돼. 어떤 분들 원서를 쓸 만큼의 충분한 학력의 지표를 갖추고 있다면.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쓰나미처럼 몰려가는 거죠. 자, 중앙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2022, 2023, 2024년도를 보면 중앙대학교 2024년도에 모집 인원이 2명일 때 지원 인원이 5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25대 1이에요. 충원율이 0%예요. 0%. 자, 2023년도에 충원율이 50%. 다시 말하면 1명 충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자, 2022년도에 충원율이 50%. 1명 충원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연세대, 성균관대, 카톨릭대, 고려대, 중앙대까지 이어지는 라인들이 실제 충원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발생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대학을권을 사실상
한 대학이라고 봐도 돼요. 한 대학에. 그만큼 붙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붙는 분들은 붙죠. 누가 붙어? 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신 분들이 붙어요. 학원에서 면접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붙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원의 역할 이전에 학생과 부모님이 충분한 학력의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무리 짓는 과정이 결국 학원의 역할이겠죠. 자, 다음으로 보면 연세대학교, 미래, 한림대, 순천향대. 이 대학들이 사실상 상위권 대학교, 카톨릭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못지않게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학이고, 여기서부터는 뭔가 충원율이 발생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3년, 12년 특례의 의대의 가장 핫한 대학은 바로 어디다?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 순천향대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대학을 원서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미래는 모집 정원의 5% 정도까지를 뽑는다. 그럼 대략적으로 4명 정도 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한림대학교는 작년에 처음으로 선발이 이루어졌고 1명을 선발합니다. 순천향대는 최대 4명을 선발해요. 최대 4명이라는 얘기는 4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4명을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1단계에 비해서는 다 5배수 정도의 배수를 두고 있고, 면접 반영 비율은 40, 50, 30이지만 면접의 반영 비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면접 반영 비율이 10%라 하더라도 면접의 중요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면접 일자는 연세대 미래가 30일, 13일, 20일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표준학력 지표만을 반영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순천향대학교가 종전에 진행하던 면접의 형태에서 면접이 바뀌었어요. 순천향대학교는 순천향대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공지가 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면접고사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사항 및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 위주의 면접을 진행하며 교과 지식 및 시사상식 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다고 해서 그냥 인적성 면접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전에 100% 지성 면접 중심에, 다시 말하면 답이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어졌다면, 지금 제시하는 문제는 뭐냐면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 플러스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고, 이 제시문의 내용이 인성과 적성과 관련된 면접을 진행한다. 즉 적성에 관련된 면접에서는 본인이 수학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이런 의미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교과 지식의 시사상식 관련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 말을 100%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내용은 아예 안 나오고 그냥 MMI 인적성 면접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MMI 인적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과학, 화학과 관련된 교과 지식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경쟁률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가 경쟁률이 25대 1이죠. 이렇게 높은 이유는 전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신설 전형이 되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한림대학교는 올해 낮아지겠죠. 아마도 제 생각은 한림대학교는 25대 1에서 한 15대 1 정도까지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림대학교가 원서를 쓰기에 되게 좋은 지점이에요. 왜? 한림대학교는 전년도에 처음이었고 경쟁률이 높았는데, 한림대학교는 틀림없이 낮아진다. 그리고 한림대학교와 비슷한 대학에서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그게 바로 어디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가천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천대학교 모집 인원 많지, 건국대 글로컬 모집 인원 많지, 순천향대학교 모집 인원 많지, 연세대학교 미래도 모집 인원이 많지. 그러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쏠려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서를 6개를 쓰면 이 지점에 원서를 쓸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냐면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가천대, 단국대학교, 천안, 건대 글로컬, 이 4개 중에서 선택을 하면 결국은 한림대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림대학교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는 경쟁률이 11.55고 연세대학교 미래는 8.69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 꼭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24학년도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학교의 등록 인원이에요. 등록. 의대 증원이 아니라 전체
3년 특례 전형의 등록 인원이에요. 등록 인원을 보면 순천향대에 실제 등록한 학생은 4명밖에 되지 않아요. 연세대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6명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에 등록한 학생은 딱 1명이에요. 자, 그러면 한림대학교에 등록한 딱 한 명이 의대 학생 1명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의대 합격생은 없고 다른 과의 1명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의대들은 이 대학들이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 한림대가 의대를 제외하고 일반과에서 3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많이 쓰고 많이 뽑는 대학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시 전형은 경쟁률과 관계없이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역량을 학생이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야, 최대 모집 인원이 4명이니까 무조건 4명 다 뽑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4명이지만 그 모집 인원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학력 지표를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건국대, 글로컬, 카톨릭, 관동대학교, 동국대학교, YG죠.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개 대학은 가장 큰 특징은 건국대,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무려 2명에서 5명, 3명 늘었어. 이 3명이 뭐 적은 인원 같이 보이지만 30명 뽑는 학교에서 3명이 늘어서 33명이 되면 별거 아니야. 하지만 1명인 학과에서 3명이 되는 거고, 그렇죠? 2명인 학과에서 5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 3년 특례, 12년 특례 의대 선발 인원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3명이 늘었다. 엄청나게 인원이 늘은 거죠. 그것도 한 학교만 늘은 것이 아니라 가천대학교, 건대 글로컬,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고, 이런 대학이 늘었다는 얘기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동일 대학의 모집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공인학 성적을 필수 제출하죠. 토플이나 탭스 중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의대 가기 어렵고, 그런 분들은 뭘 준비하시면 되냐면 수능 최저 충족하면 돼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에 과탐 1과목 하면 의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1과목을 하면 한의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 내년부터 차이과 대학이 약대 선발하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 충족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면접은 8월 20일, 카톨릭대학교 8월 23일, 카톨릭 관동대, 동국대학교 YG는 12월 7일에 보도록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 YG는 그냥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만 작성해요. 그렇죠? 다른 내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은 10개 항목이면서 건별 약 200자 정도 글자를 쓰기 때문에 글자 쓰는 문항이 많아요.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의 활동사항, 그 다음에 기타 시험 성적, 영어 외에 어학능력, 봉사활동, 학술활동, 수상경쟁들을 많이 넣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활동증빙 목록, 기타 활동증빙 목록표 예전에 비해서 영향력이 많이 감소가 되어졌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약하지만 표준학력 지표에 강점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건국대학교 글로컬도 지금 보시면 그 전년도에 신설되어졌던 2023년도에는 20.5회 경쟁률이었지만 2024년도로 가면서 15.5로 경쟁률이 떨어졌죠. 신설되어지면 높고 그 다음 년도에 낮아져. 한림대학교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올해 낮아집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13.5대 1, 15대 1, 12.5대 1의 경쟁률이고,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도 그 전년도 2023년도에는 10.5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부터 경쟁률이 3.00으로 낮아졌죠. 올해는 좀 다소 높아지겠지만 경쟁률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체제 충족하면 붙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양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을지대 세 개 대학인데 이 세 개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공인어학 성적을 필수 제출한다는 점이죠.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의 공인어학 성적은 토플 98점, 토익 850점, 탭스는 336점 이상.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토익은 국내에서 이수한 토익 성적만을 인정하고요. 탭스나 토플,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토플 성적만을 반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공인어학 성적으로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고 이 안에 공인어학 성적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영어 성적이 20점 반영이 되어지는 거죠. 1단계에서. 그리고 필답고사가 80%예요.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는 1단계의 서류 적법 판정에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이 들어가지만 공인어학 성적으로 합불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학들이 이렇게 공인어학 성적들을 필수 제출하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의대니까 공인어학 성적이 중요해. 이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형의 특징을 갖춤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거죠. 야, 성적 좋고 IB 만점이고 SAT 1600점 맞고 이렇게 성적이 좋은 애들은 상위권 대학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SAT 1600점 안 맞아도 되고 IB, 토플 IBD 44, 45점 안 맞아도 돼. 너 공인어학 성적 좋아? 공인어학 성적 좋으면 우리 대학이 뽑아줄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의대는 가고 싶은데 기타 학력 지표가 뚜렷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쭉 원서를 쓰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그만큼 상위권 대학에 비해서 지표가 높지 않다. 그만큼. 그런 점을 유리하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건양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학교의 핵심은 지필고사, 그리고 바로 면접에 가장 큰 핵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요. 제출 서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류는 미반영한다. 표준학력 지표는 미제출한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도 다 미제출하고요. 을지대학교는 5개 항목 서류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도록 할 수 있고, 표준학력 지표는 있는 분들은 제출할 수 있어요. 결국은 건양대나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이렇게 표준학력 지표 없이 단 하나 토플 성적이 있어. 이런 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거죠. 그럼 뭐로 승부를 해? 토플 원서 쓰고 결국 지필고사와 면접을 통해서 합격생을 가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양대학교는 2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서 24대 1의 경쟁률이고요. 대구가톨릭대학교는 16대 1, 을지대학교는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은 높지 않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4대 1이야 별로 안 높은 거예요. 왜? 허수 지원이 많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두 개의 특징은 바로 필답고사, 지필고사를 본다는 거고, 영어와 수학 지필고사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본다는 게 가장 특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의 고사 일자가 수학 능력 시험이 7월 28일, 면접이 8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는 7월 25일, 8월 8일인데, 두 개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아주대학교는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15개의 항목으로 간단하게 기재할 수가 있고, 표준학력 지표는 제한 없어요. 그렇죠. 제한은 없고, 결국은 뭐냐면 아주대학교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성적이 들어간다는 거고, 인하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제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서류의 우수성이 있어, 활동의 우수성이 있어, 지표의 우수성이 있어, 이런 분들은 여기 쓰는 거고, 하지만 나는 SAT나 여러 가지 지표의 우수성이 별로 없고 나는 단지 영어 수학만으로 의대 갈 거야, 이런 분들은 인하대를 쓰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대학교의 경쟁률이 2배죠.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는 50대 1, 아주대는 26.5대 1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결국 아주대를 원서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주대를. 그렇죠. 아주대가 모집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대의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아주대의 원서를 쓰려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학과 영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기타 서류의 우수성까지 같이 갖춰야만 됩니다. 자, 면접고사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고사 일정을 보시게 되어지면 3년 특례 전형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순천향대학교하고 건국대 글로컬이 8월 20일에 겹치고요. 성균관대와 가톨릭 감동대학교가 서로 겹칩니다. 이런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이수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우석대학교하고 대전대학교 한의학과가 일정이 겹치고, 성균관대하고 가톨릭 감동대학 겹치고, 일정적으로 가장 빠른 거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경희대학교, 3년 특례에서 일정이 가장 빠른 학교는 가천대학교의 일정이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의대 면접 특강을 진행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7월 12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월, 수,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9번의 그룹 수업을 진행해요. 6명 내외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 수업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업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대1로 방문해서 수업하거나 1대1로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31일 이후부터, 다시 말하면 8월부터 시작해서 시험일자까지는 그룹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1대1 수업을 통해서 면접에 대한 대비를 진행합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의학 계열의 의대에 면접 수업뿐만 아니라 지필고사 수업이 있죠.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지필고사에 대한 수업, 그 다음에 입시 컨설팅, 그리고 또 원서 접수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카톡이나 위챗으로 연락을 주시면 면접 수업에 대한 예약 접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